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특별법 중에서 보전지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획부동산 땅 어떤 분이 물어보셨을 때 제주도 땅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주도 땅 기획부동산 땅으로 의심되는 땅을 분석할 때 이제 그 제주도 쪽에 이제 보전지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주도 쪽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띄워보시면은 이렇게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그리고 이종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그 지자체에서 이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 옆에 보시면 경관 보전지구 3등급, 그리고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지하수 자원 보전 4등급 이렇게 써 있는데, 요런 그 경관 보전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뒤에 보시면 제주도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하고 생태계 보전지구 그리고 경관 보전지구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좋냐?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등급별로 이렇게 행위 제한으로 개발 행위에 제한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등급을 나눠져 있고 어떤 행위 제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하수 보전지구입니다. 보시면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일단 지하수 보전지구가 있는 이유는 지하수 보전지구로 설정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제 제주도가 섬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귀합니다. 물이 귀한데 대부분은 지하수를 쓰죠. 뭐 계곡물이나 이런 게 강이 없잖아요, 제주도는. 그런데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면 안 되니까 이 지하수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전지구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1등급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쪽에다가는 뭐 폐수 배출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그리고 생활하수, 뭐 주택 같은 경우도 생활하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수 보전지구 1등급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거기다가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등급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활하수 발생시설에서 공공하수도 연결 시에는 허용,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했을 때는 허용이라고 돼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건축을 할 때 도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 들어가는 비용도 꽤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공하수도가 그 주변에 있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쓰는 하수가 그 공공 하수도를 연결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지하수 땅 밑으로 스며들지 않으니까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허용을 해준다는 거고, 근데 공공 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게 멀다 그러면 별도의 이제 개인 하수 시설을 설치를 해야 이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이제 3등급부터는 폐수 배출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폐기물 시설들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 분뇨 같은 경우도 이제 가축을 키우거나 했을 때 보시면 3등급, 4등급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했을 때 허용한다. 이게 뭐냐면 가축이 싸는 이제 뭐 배설물 같은 거를 비료화 시키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 그런 정화 처리 시설을 했을 때는 거기다가 그런 뭐 가축 사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하수 보전지구가 한 2, 3, 4등급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주택밖에 못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고 땅을 구입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주택을 일반적으로 하거나 조그마한 이제 상업시설 같은 거 하시는 일반 생활하수가 나오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하수 보전지구가 2, 3, 4등급 정도는 붙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보전지구입니다. 생태계 보전지구는 총 5등급까지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생태계가 사람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동물들, 식물들도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그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기본적으로는 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생태계 보전지구에 해당을 합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뭐 일단 산으로 돼 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베거나 이런 게 다 금지돼요.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도 금지가 됩니다. 2등급부터는 그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에 하는 용도로 한해서는 300평 미만으로는 산지 전용이 되고, 뭐 기타 시설은 2등급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3등급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이나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기타 시설에 보시면은 한 필지의 토지 및 사업 대상 지역 내 해당 등급 면적의 30% 이내 산지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땅을 샀는데 여기가 100평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20% 나오죠. 생산관리 지역이니까. 하지만 여기는 등급 면적의 30% 이내만 산지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 20평, 원래는 20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그 20평에 다시 30%, 그러니까 약 6평 정도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가 나더라도. 4-1등급 같은 경우는 100평을 샀는데 생산관리다 그러면 10평까지만 이런 식으로 산지 전용을 해주겠다. 산지 전용이라는 거는 이제 임야를 갖다가 다른 농지나 아니면 대지로 바꾸는 전용을 해서 쓴다는 거죠. 당연히 전용비를 따로 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농지나 논이나 밭 혹은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 키우는 용도로 쓰게 되면은 3등급 같은 경우는 약 9,000평 미만 산지 전용이 되고 4-1등급 같은 경우는 15,000평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 허용은 되지만 단 임목벌채는 산림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임목벌채라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많이 빽빽히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냥 잔디가 있고 작은 가지나무 같은 것만 있는 경우가 있고 나무가 빽빽히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무가 빽빽히 있어서 이렇게 아예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에 허용이 되더라도 다시 산림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건데, 나무 함부로 이렇게 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 땅이라도 나무를 함부로 베가지고 이렇게 벌채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산림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거나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이 있는 경우도 4-2등급이나 5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투자하거나 주택 짓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4-1등급이나 3등급 같은 경우는 건폐율을 좀 많이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1, 2등급은 당연히 별로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관보전지구라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는 말 그대로 경관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뭐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건축물을 너무 크게 짓거나 뭐 좀 흉물스럽게 짓거나 이런 거를 좀 경관을 해치는 이런 거를 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일단 4등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시설물 높이가 15m 이하, 그러니까 높이가 내가 만약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돼서 높이를 뭐 20m, 30m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이다 하더라도 이 경관 보전지구가 저촉이 되는 땅 같으면은 높이 제한이 생기는 거죠. 15m, 그리고 시설물 길이가 150m. 그러니까 시설물을 너무 크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지으면, 근데 뭐 150m 이런 거는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죠. 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고, 3등급 같은 경우는 12m에 120m로 조금 더 이렇게 작게 지어라 이런 뜻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3등급이다 하더라도 농업 활동이라든가 뭐 가축 사육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길이 제한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높이는 제한이 있지만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 근데 축사는 뭐 한 200m, 300m까지도 지을 수는 있다는 거죠. 3등급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높이가 9m, 그리고 길이는 90m로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보시면 대신 이제 전통 한옥 건물이라든가 전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층이 높아봐야 한 3m, 4m밖에 안 되지만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기와집 위에 이렇게 뭐 지붕이 좀 높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높이는 12m로 좀 완화를 해주되 층은 1층만 짓게끔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관보전지구 1등급 같은 경우는 1층만 허용이 되고
뭐 샤워장이라든가 탈의장 이런 5m 미만으로 그런 시설물만 허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는 제주도 쪽에서 이제 토지를 좀 알아보시다가 토지 이용 계획 같은 거 띄워보시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조건 붙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4등급, 5등급 혹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그럼 제주도 땅이 이게 다 들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흔히 말해서 산 아래쪽, 좀 평지 쪽 이런 데는 이런 게 없고 일단 그 보전지구 세 가지가 붙어 있는 데들은 대부분 좀 바닷가 쪽보다는 아무래도 산 쪽으로 좀 붙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좀 더 알아보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표로 좀 보기 좋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주도 특별법의 별도 첨부 파일로 이렇게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일단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전지구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혹시 또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꼭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뭐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것들은 또 물어보시고 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뭐 저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가끔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